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김주성TV 김주성입니다. 제가 북한에 건너가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재미있으실런진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제 개인사지만 제 개인사를 통해서 1970년대 북한의 그 당시 상황 이런 거를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할아버지 때문에 그때 당시 그 북한의 의료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. 야, 그때 당시 진통제라고 하면 무슨 뭐 주사도 있었어요. 뭐 디메들론이니 뭐 그다음에 그 뭐지? 그 안나카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. 뭐 어디 나라 이름인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어디 나라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그 수면제가 진통 역할을 하잖아요. 그 하이미날이라든가 디아제팜 뭐 이런 약들이 꽤 기억이 나고요. 그다음에 항생제 하면 페니실린이죠. 페니실린인데 마이실린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. 예. 그러니까 페니실린하고 섞어서 맞는 항생제인데 이거를 당시 순천제약이나 뭐 평양제약공장, 그다음에 쪽에 라남 청진의 라남제약공장에서 페니실린 생산을 했었어요. 근데 그런 거 국내산 약을 쓰는데 그게 잘 안 들어요. 그리고 그 페니실린 항생제 주사를 그래서 엉덩이에다 맞는데 얼마나 아픈지 아직도 기억이 나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할아버지께서 암 절제 수술을 하셨는데 당시 적십자병원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그래서 결국은 절제 수술을 하셔가지고 몰골도 정말 얼굴이 찌그러지고 이렇게 고통을 겪으시다가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. 퇴원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다음 해, 뭐 그 사이 퇴원하셨어도 집에서 그냥 계셨지만 말씀이 없으시고 늘 침묵을 지키셨고 그 담배를 끊으셔야 되는데 담배는 계속 피우셨고 뭐 그런 상황이었죠. 했다가 그 다음 해 77년 11월 11일 날에 돌아가시게 되는데요. 혼수 상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큰아버지 되시는 분은 뭐 거의 그냥 절패를 하고 만사절패 하시고 할아버지 옆에 계속 붙어 계셨어요. 저는 그냥 학교에 가게 되는데 뭐 역시 애라 애 때니까 뭐 한 두 달 석 달 처음에는 뭐 학교 갔더니만 놀림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. 뭐 그 이야기 후에 해드릴게요. 하다가 결국은 친한 친구가 생깁니다. 친한 친구가 생기는데 잠깐 동화되죠. 네, 그래가지고 잠깐 동화돼 가지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, 그다음에 특히나 먼저 건너가신 북성교포 자녀들이 꽤 학급에 같이 있었거든요. 그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일맥상통해가지고 친해지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11일 날 11월 11일이 기억이 생생해요.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날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건너가서 첫 선거 날인데 뭐 저는 그때 미성년자니까 피선거권이죠. 그 선거권이 없잖아요. 네. 근데 여기서 북한 선거 제도의 특성이 하나 나옵니다. 북한 선거하게 되면은 거의 뭐 투표율 뭐 찬성률이 무슨 뭐 99%뭐 90% 이상 나오잖아요. 이게 뭐냐? 일단 북한은 단일 후보제니까 이 선거표에 이 후보자 한 명밖에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. 우리처럼 뭐 여러 명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선거할 때 되게 혼란스러웠잖아요. 이게 뭐 어디다 누굴 찍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거. 근데 북한은 그게 없어요.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. 그냥 그 갖다가 주는 선거표 갖다가 선거합니다 넣는 거예요. 이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게 다 뭡니까? 무조건 북한은 선거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선거권을 행사해야 되는. 이걸 안 하게 되면은 반역자 취급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정치 행사기 때문에 1년에 선거날 난 선거 안 합니다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? 당연히 그냥 반역자로 몰리는 거죠.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국민들, 모든 주민들이 다 100% 찬성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. 근데 환자들, 병원에 누워 있는 환자들인 경우 어떻게 음신을 못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동 선고함이 갑니다. 선고함을 우리가 찾아서 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선고함이 사람을 찾아와요.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께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그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. 11월 11일 날 아침에 눈을 뜨신 거예요. 갑자기 제 이름 부르면서 야야 신문 가온나 이렇게 된 거예요. 저는 밖에 저쪽 방에 있다가 할아버지 목소리도 깜짝 놀란 거예요. 그래서 갔더니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. 그래서 이건 뭐야 했더니 그게 노동신문 갖다 드렸죠. 근데 할아버지 머리맡에는 항상 라디오가 있었어요.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
그 일본에 계실 때도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평양 방송 조선중앙 통신을 들었던 분이라서 북한에 가서도 역시 일본 방송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, 평양 방송 조선중앙 통신을 듣는 예, 그럼 뭐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빨갱이라고 하나요? 뭐 그런 정도였는데 라디오를 계속 틀어놨었어요. 라디오도 듣고 신문 보시더니 오늘이 선거날이네 하더니 선거해야 되겠다는 거죠. 그 다음에 그냥 정가를 띄워가지고 했더니 간부들이 난리 나고 그 행정위원회인지 인민위원회에서도 또 사람이 오고 할아버지 깨나셨다고 뭐 법sak 소동이 벌어진 거죠. 그랬더니 부랴부랴 선거위원회에서 선거함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도 옆에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선거 투표를 툭 하고 그러니까 TV도 그때 할 때니까 TV를 쭉 보시면서 늘 그 할아버지 세대는요. 그 김일성이 보고 수상님 하셨어요. 그때 당시 옛날에 수상인가 뭔가 할 때 있었나 봐요. 그 수상님 뭐지 얼굴 못 뺐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못 보내 뭐 이런 식 이야기 하시다가 결국 그날 선거를 하셔가지고 뭐 당 간부들도 옆에서 뭐 감동 먹었다노니 혼수 상태 빠졌다가 이것 보라 뭐 이렇게 깨나셨다네 뭐이네 뭐 그냥 그 옆에서 그냥 온갖 미사력은 다 갖다 붙여 대세요. 예. 이랬는데 결국 할아버지는 그날 오후에 다 가시고 나서 이젠 그대로 깨어나서 계시는가 했더니 담배 한 대 도고 해서 좀 할배 담배 안 됩니다 했더니 한 대만 도고 해서 제가 옆에 담배를 갖다 드렸어요. 그 담배 한 대 피우시고 갑자기 졸리시다고 하시더니 그냥 주무시는 거죠. 근데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. 그 다음에 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시던 할아버지의 눈빛, 늘 북에 간 다음에도 뭔가 그 호랑이의 눈빛처럼 뭔가 빛을 발산하던 할아버지 눈이 북에 가신 다음에 저를 보는 눈이 되게 추근해 보였거든요.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아마 속으로 생각을 하셨겠죠. 손주를 너무나도 사랑한 것 때문에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 지경인 줄 몰랐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저도 뭔가 할아버지가 한테 원망스럽기도 했었던 그런 감정을 감추지 못해서 할아버지가 불러도 답변을 안 했던 때도 있었어요. 약간 그런 과정에서 할아버지의 마지막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지만 결국 그 할아버지께서는 그날 11일 날 오후 저녁 한 5시 6시쯤에 임종을 하셨고 그 임종하시기 전에 저는 없었어요. 마침 밖에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뭐 놀고 있었는데 6시쯤 오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해서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뭐 깨끗이 누워서 주무시는 것처럼 누워 계셨는데 큰아버지께서 마지막을 봐드렸죠. 그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할아버지가 그 폐 안에 찼던 고름 막 이렇게 그 나오고 난리 나셨대요. 그걸 다 닦아드리고 사후 처리를 해주시고 했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의 짧은 인생, 북한에서의 짧은 인생 1년 반 만에 마무리가 되는 거죠. 다음 시간에 이게 할아버지의 장례를 통해서 당시 북한의 장례 풍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회차는 좀 길게 해드렸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